노다지 썰전. 오늘은 그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죠.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특히 미국 시장 기회가 부각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숨겨진 위험 요인이 더 큰 건지 이게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입니다. 네,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성장 잠재력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 성장 기대감 속에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음,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ODM, 그러니까 그 제조업자 개발 생산에만 딱 집중하면서 특히 수출 중심의 OGM 전략, 자체 기술 기반 글로벌 생산이라고 하죠. 이걸로 차별화에 성공했어요. 특히 최근에 미국 관세 이슈가 오히려 선지 생산 기지인 그 잉글로드 랩에게는 수주 증가의 기회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데서 생산하던 미국 인디 브랜드들이 이쪽으로 생산을 옮기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K뷰티 인디 브랜드 수출 호조, 이것도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있고요. 틱톡에서 성공한 닥터 멜락신 같은 주요 고객사대 성장세도 기대되고요. 제품 구성도 보면 기초, 색조, 립 이렇게 좀 다각화하면서 수익성 개선세도 꽤 뚜렷해서요. 저는 지금 뭐랄까 본격적인 성장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긍정적인 신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도 명확하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법인 잉글로드랩 매출 중에서요. 상당 부분, 특히 그 한국형 비즈니스에서 군 몰리큘스라는 고객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서 6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핵심 고객사의 분기별 선적 이슈 가능성, 이건 분명히 위험 요인이라고 봐야죠. 둘째, 미국 시장 기회는 좋지만 신규 계약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법인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좀 부담이고요. 인디 브랜드 중심의 성장은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그 미국 시장 기회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게 단순한 관세 반사이익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잉글로드랩이 자동화 투자로 가격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고, 특히 그 OTC 선크림 분야의 전문성하고 또 강화되는 FDA 규제는 경쟁사 대비 확실한 어떤 진입장벽, 일종의 해자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고 이미 현지 브랜드들하고 계약이 진행 중이고요. 2026년 상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호재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회 요인인 건 맞습니다만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또 그 많은 문의가 실제 안정적인 매출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국 인디 브랜드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잉글로드랩의 본격적인 실적 기여 시점은 아직 좀 유동적이라고 봐야 하고 신규 고객 확보하고 생산 안정화까지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FDA 규제 강화가 기회라는 점은 저도 동의하지만 그 수혜를 온전히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고객사 리스크 부분도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그 굿몰리큐스 같은 경우 구글 트래픽 증가세나 이런 걸 보면 성장세가 여전하고요. 하반기 수주도 견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분기별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연간 성장 추세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닥터 멜락신, 이건 틱톡 성공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3분기부터 매출 기여가 본격화될 텐데 이건 코스메카 코리아가 유망한 인디 브랜드와 함께 성장하는 성공 공식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우량 고객을 잘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닥터 멜락신 성공은 인상적인데 다만 그 굿몰리큐스의 의존도가 높다는 그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회사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건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닥터 멜락신의 그 틱톡 모멘텀,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과거에 반짝했던 브랜드 사례들도 사실 적지 않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수요가 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인디 브랜드의 유행이 워낙 빠르다는 건 본질적인 불안 요소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보면 제품 믹스 개선이 수익성 향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초와 색조, 립 비중이 같이 증가하는 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죠. K뷰티 수출 호조 속에서 한국 법인 성장세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법인 간 시너지, 예를 들어 잉글루드랩 코리아 물량을 한국 공장에서 소화하면서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그 중국 법인의 턴어라운드는 좀 더딘 상황입니다. 경쟁 심화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 변동성에 따라서 수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결국 꾸준히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성공한 고객사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미국 시장에서의 명확한 기회와 구조적인 경쟁 우위, 또 강력한 고객사 성장 모멘텀, 그리고 개선되는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장 잠재력은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높은 특정 고객 의존도, 그리고 더딘 중국 시장의 회복, 인디 브랜드 자체가 가진 어떤 변동성, 이런 내재된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가 향후 성장의 지속성을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래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 시각에 좀 치우치기보다는 오늘 논의된 여러 관점에서 기업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